안녕하세요. 위즈덤센터 이윤주입니다. 오늘도 백세경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학년기에 있든 상관없이 또 부모님이든 학생이든 뭐 선생님이든 관계없이 이 공부하고 관련된 고민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인데요.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취업 준비 중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사연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중3 남학생으로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그래도 상위권 성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공부를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 시간 날 때만 공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냥 학원 숙제하는 것 정도 했습니다. 집에 오면 자꾸 폰을 보게 되어서 학원 숙제를 학교에서 하게 되고 학교 숙제는 너무 늦은 시간에 대충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습관을 고치려고 계획을 세워본 적도 있는데 일주일도 못 지켰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되었어요. 뭔가 제 몸이 저를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숙제만 하나 봐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 습관이 고쳐질까요? 어떻게 해야 스케줄을 잘 세우고 잘 지켜서 1, 2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와, 1, 2등급 받고 싶은가 봐요. 와, 욕심이 있네요. 욕심. 예.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학생이 이렇게 상담 사연을 보내면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보통들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으세요? 그래, 그럼 마음 먹었으면 하면 되지. 너 핸드폰 끊고 마음 다잡고 공부 시작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가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려가는구나.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시작하면 된다. 그렇지. 중3 겨울방학을 알차게 잘 보내면 새로운 고의를 맞을 수 있을 거야. 너의 봄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학생의 문제는 숙제를 자꾸 미루게 되고 핸드폰을 보고 계획을 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고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의 마음은 사연에서도 봐서 아시겠지만 이 학생의 마음이 공부에 가 있진 않아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굉장히 재밌고 공부는 그만큼 재미가 없거든요. 왜요? 지금 친구가 보면 나 이제 1, 2등급 맞고 싶다. 이렇게 사연을 작성을 했잖아요. 예, 이 학생의 WPI 프로파일을 보면요. 이 학생은 로맨티스트예요. 로맨티스트가 굉장히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백세경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작은 일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뭘 하나를 해도 꼼꼼하게 차근차근 잘 해내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요. 학교를 빠진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줄 아는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마 뭘 하라고 하거나 주변에서 뭘 하라고 할 때도 그냥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지 신경질이나 짜증을 많이 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이 이제 조금 자기가 불안하거나 그럴 때 짜증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그런 것도 자기가 묵묵히 조금 삭히는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은 참 반듯하고 참하고 교회 오빠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굉장히 예뻐하실 거고 저렇게 성실한 애가 왜 성적이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외모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반듯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친구들이랑 노는 데가 있어요. 지금 파란 선이 릴레이션이 꽤 높이 나와 있거든요. 친구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아마 잘 지내고 있어서 로맨티스트 학생이 보통 수줍음이 많은데 이 학생은 아마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벌써 중학교 가고 3년이 지나고 적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줍은 모습보다는 굉장히 친구들하고 활달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MBTI를 한다고 치면은 E로 나올 수도 있어요. I가 아니고 로맨이지만 그럴 정도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거든요. 아이들이 집에 온 이후에는 친구들과 뭘로 소통을 하나요? 핸드폰이죠. 그렇죠. 폰으로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폰으로 그냥 문자만 주고받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특히 이 남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나요?
게임을 해야죠. 같이 얘기하면서 게임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지금 거기에 푹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는 게 또 이 LSI 검사에서도 드러나는 게 이 학생이 LSI 현실 검사에서 보면 취향 공부가 높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지금 다른 것에 빠져 지내시는 모습이시거든요. 그게 핸드폰 게임 친구들이랑 하는 그런 활동일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는 이제 그냥 나의 취미 활동이 공부인 거죠.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뭐 아니면 그냥 별 마음 두지 않고 하는 것,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 학생도 이제 그 약간 폼 잡는 공부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이 그냥 조금 편한 방법으로 되는 게 없나? 너무 힘들어서 하는 거는 두려운데, 무서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갔지만 본인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제가 그냥 대충 그냥 때우는 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찔리고 조금 자책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자기가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거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하루 종일 계획 세워서 빡빡하게 열심히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하는 공부가 아닐까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지금 수제 공부가 높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근데 그게 사연에도 지금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해보려고 했는데 일주일밖에 못 갔다. 이 학생의 문제는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공부를 굉장히 이렇게 뭔가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야 되는 일, 나한테 주어진 엄청난 미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1, 2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마치 나는 이제 그동안 등산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마을 뒷산을 올라가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에베레스트 정복을 해야 된다. 로맨티스트들은 뭘 하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1, 2등급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부담감만. 부담이 생기면 사람은 그걸 계속 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피하고 싶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자꾸 그거를 피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는 건가요, 이 친구가? 하다 보니까 자꾸 그 폰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친구하고 노는 것도 있지만 아마 그 폰으로 혼자서 유튜브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책을 한 5분 들여다보면서 의식의 흐름을 놓치고 이렇게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기는 유튜브 보고 있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도 될 거고.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계획도 세웠겠죠. 그럼 이 친구가 세운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그러게요. 계획을 본인이 세웠다고는 하는데 일주일도 못 지켰어요. 그 일주일을 못 지킨 게 이 친구는 이제 제 몸이 저를 따라주지 않아요. 자기가 의지가 마치 약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 친구가 세운 계획이 자기가 할 만한 거를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니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뒷산 가는 스케줄을 세웠을까요? 에베레스트 가는 스케줄을 세웠을까요? 자신의 부담이 그대로 반영된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은 즉 이제 전교 그 1, 2등 아니면 1, 2등급 받는 학생이 공부하듯이 계획을 세웠겠죠.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쉬는 시간 두지 않고 계속 공부한다든지 이런 식의 계획이 됐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공부돼야 돼. 뭔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계획을 세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은 뒷산을 올라갈 근력도 겨우 되는데 그거를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주일도 못 지키고. 그럼요. 일주일이라도 한 게, 2, 3일이라도 한 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야 되고, 거기서부터 한 발 한 발 떼는 것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일단은 매일매일 내가 계획한 거를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갑자기 빡빡한 계획을 세우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 달 동안은 지금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폰만 하다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숙제는 나중에 하게 되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되겠어요? 학교 갔다 와서 자기가 긴 시간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학원 갔다 와서 이제 이 숙제를 하고 하는 게 자기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자기가 조금 이제 했을 때 부담이 덜 느껴지는 과목, 해서 조금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과목.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마다 그래도 조금은 더 잘하는 과목이 있어요. 암기 과목 말고 중3이니까 국영수 중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편한 과목을 조금 쉬고 30분 정도 공부해 본다든지, 오늘 학원에서 배운 거 그거를 한번 다시 본다든지, 그 정도의 공부만 일단은 한 달 정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정도는 조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싶은데요. 이 친구가 바꿔야 될 생각은, 그 정도 공부하는 걸로 지금 어떻게 공부가 돼요? 맞아요. 그거를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들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해주면, 아니, 그렇게 갖고 뭐가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할 그쵸? 만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해가지고 되나 그런 그럼요. 마음이 같이. 오히려 하루 10시간 공부하라 그러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하려니 힘들어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일주일에 안 가겠죠. 그거는 이제 아마 하루도 힘들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작은 계획을 주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뭐 솔루션이라고 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 친구의 마음은. 그러니까 계속 이 정도 갖고는 본인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 정도 해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로맨티스트 분들은 사실은 불안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로맨티스트 학생은 자기 생활이 사실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정해지잖아요. 그럼 되게 안정감을 느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매일 특히 방학 때는 이제 생활이 애들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주침 야활,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자고 막 이런 생활이 되기도 쉽고, 특히 공부에 마음이 없는 학생들은 쉽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방학이 돼도 생활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해나가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가고 하는 스케줄을 잘 따르고, 학원 갔다 와서도 매일 일정 시간 이렇게 본인이 공부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뿌듯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이 빡빡한 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거의 매일 해가는 거. 일정 시간이라든가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일단 지금은 내가 첫 걸음마를 뗀다는 생각으로 헬스클럽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덤벨 같은 거 들 때도 처음부터 뭐 3kg짜리, 5kg짜리 드나요? 힘들죠. 1kg도. 처음에는 1kg짜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근력이라는 게 처음에 조금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야지 갑자기 본인이 점프해서 1, 2등급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서 공부한 거, 그거를 집에 와서 한번 다시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한 과목이라도 조금 해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돼서 고1 준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학원 스케줄이 조금 더 빡빡해질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학원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매일 내가 해야 될 것만 충실히 하는 걸로 겨울방학을 보내도요, 그대가 맞이하는 봄은 다를걸요. 그러면 이제 지켜보시는 부모님이나 이제 지도해주신 선생님이 또 어떻게 도와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학생이 이제 평소에 폰만 보고 그러고 있는데, 답답하시겠죠. 속 터지죠. 속 터지죠.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고 애가 말 안 듣거나 엇나가거나 나쁜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이 학생이 뭔가 배움이나 이런 게 조금씩 느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언제 사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답답하실 텐데, 작은 변화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변화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대하시면 이 학생이 겨우 싹이 요만큼 올라왔는데 그게 딱 밟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싹이 처음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그 싹을 이렇게 북돋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학생이 조금이라도 하는 것 같아 보이면 그냥 잘 지켜봐 주시고, 왜 안 하니 이런 얘기보다는 얘가 한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얘기하면 들어가 주시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해 가는 거를 아기가 처음에 이렇게 한 발 두 발 걷다가 나중에 뛰게 되고 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그걸 다시 한다. 우리 아들이 이제 고1이 되면서 공부의 걸음마를 시작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은 이 학생이 이제 지금 뭐 사실 기초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격려가 조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 어우, 수고해라. 너 잘한다. 이 격려가 아니고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격려? 그런 격려. 그렇죠. 이 학생이 일단 숙제라도 좀 제대로 해오고 하면은 음. 숙제에서 변화가 생겼네. 그래서 너 요새 정성껏 숙제한다. 이런 표현. 세심하신.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세심하게 보시고, 근데 그 표현을 이제 애들 다 있는 데서, 야, 땡땡이, 너 그동안 숙제 엉망으로 하더니 요즘 숙제 신경 좀 쓴다. 이렇게 해주면 걔는 그 다음날부터 학원 안 나옵니다.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못 나가니까 그냥 숙제 돌려주실 때 거기다가 요거는 숙제 좀 신경 썼구나라고 써주신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면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아이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를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그 기초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숙제에서도 남들은 다 맞는 거 본인이 틀리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도 지금 몰입 공부가 낮게 나오는 학생이라서 혼자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제 로맨티스트 학생이 공부를 하나씩 본인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굉장히 마음의 안정도 느낄 뿐 아니라 재미를 느껴요. 그동안 해오지를 않아서 공부가 더 부담스럽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거,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느릴 수 있어 라는 걸 본인이 인식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그렇게 해나가기가 걱정이 되고 계속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월간 학습 분석 서비스 같은 거를 조금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마음은 있는데 사실 해본 경험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훨씬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 학생에게 준 이제 해결책, 그리고 이 학생이 왜 지금 본인이 공부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몰랐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막연하게 알더라고요, 다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왜 내가 공부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학생 꼭 해봐요. 파이팅!